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해 본질적 성경관을 살펴보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4년 한국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립니다.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본격 대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재단법인 QTM과 우리들 교회가 큐티 목회 세미나를 열고 올바른 큐티 묵상법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CCC의 EDI 전도제자 훈련원과 마커스 워십이 800만 노크 전도운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23년에 열리는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와 설교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가 25일 마련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앞두고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기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성경이 설교하게 하라를 주제로 참석자 7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의 정체성과 설교의 강조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의회는 침체돼 있는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실천운동이 되길 바란다며 종교개혁을 기념해 성경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어둡고 참 침체된 상황인데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이런 의미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전과 감동의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본 세미나엔 협의회 대표회장 김광현 목사와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장 허찬 박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를 통해 말씀의 본질을 강조한 허 박사는 설교자는 언변과 지식을 쌓는 기술에 몰입된 나머지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선 안 된다며 본질은 말씀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목과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질 수 있고 설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천이 달라질 수 있고 실천이 달라지면 교회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 믿고 신학을 활성화하려는 실천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는 이런 신학을 계승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세미나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해 목회자들의 건강한 성경관과 성경적 설교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오는 2024년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로잔대회는 성경적 가치관 회복을 위해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는 국제적 행사인데요. 이를 준비하는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주축이 돼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은 다양한 신학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삼는 WCC와는 다르게 복음의 본질을 위해 교회의 연합을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종남 박사가 제2차 로잔대회 이후 한국 로잔위원회를 만들어 한국교회의 대회 참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의 제3차 로잔운동을 끝으로 14년 만에 한국에서 제4차 로잔운동이 개최됩니다. 한국 로잔위원회는 이를 위해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경기도 가평군 지구촌교회 필그림하우스에서 제3차 한국로잔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특강에 나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로잔대회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복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복음의 중심을 잃은 준비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하려는 시도가 곧 죄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강연자로 나선 한국로잔위원회 회장 이재훈 목사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해석보다는 말씀 듣기에 특화된 공동체 성경 읽기의 방법을 통해 로잔운동이 강조하는 복음의 본질 회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회복해야 함을 언급하며 성경 읽기를 통한 복음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말씀 자체에 대한 권위, 경외감 그것을 회복해 감으로써 오히려 말씀 중심의 교회로 회복되어 가지 않을까. 콘퍼런스 주제 강연 이후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회복을 나누는 테이블 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잔운동이 추구하는 복음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26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콘퍼런스의 마지막 날에는 정미연 교수와 김재환 전도사가 로잔운동의 미래에 대해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재단법인 QTM이 띵크 큐티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미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큐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의 1,200여 교회,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큐티 목회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세미나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단법인 QTM이 우리들 교회와 함께 싱크 큐티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 열린 세미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큐티 강의와 함께 먼저 큐티 목회를 사역에 접목해본 목회자들을 초청해 그 사례를 들어보는 패널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 특별 강연에 나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담임 목사는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흉년의 때를 잘 해석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론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냥 이혼할 사람 데려오고 자살할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영혼 구원 아닌가.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 교회의 흉년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평신도를 키워내야 돼요. 김양재 목사는 큐티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을 하고 말씀 속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곧 키워드이며 모르는 말씀은 공동체에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한다면 한층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강연 이후에는 토크쇼 형식으로 큐티를 통해 변화된 자신의 죄와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큐티 목회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삶도 변화시켜 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포항 부르신교회 정용철 목사는 큐티의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큰 은혜와 성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12회 목세를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구속사고 돌보심이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난날의 많은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편 QTM은 지난 2000년 창립된 이래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큐티 전문 사역 단체입니다. QTM은 앞으로도 목회자들과 평신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EDI 전도제자 훈련원과 마커스 워십이 800만 노크 전도운동을 위해 11월 1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노크 전도운동은 각 교회 전도 플랫폼 등 전도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선물을 통해 불신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운동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800만 성도가 각각 한 명의 태신자를 전도하자는 목표를 갖고 전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EDI 전도제자 훈련원 측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도 방법을 제시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선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와 맑은샘 광천교회 김현중 목사의 설교와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협력을 맺고 한국교회 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28개 경영 종목 중 하나인 종교 분야에 대해 교회 합창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합창을 통해 교류와 평화를 이룰 것이라며 지난 24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기획재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제행사로 세계 70여 개국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 7월 3일부터 11일간 강릉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번 합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교회 성가대들이 참여와 관람으로 협력해달라며 대회 주제처럼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성결교회가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신학대학교 여자생활관 전면 리모델링을 지원했습니다. 25일 열린 개관식에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담임 목사는 서울신대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여성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며 선도적인 여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여자생활관을 중앙성결교회 기념관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설립 17주년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이 24일 열렸습니다. 이날 후원의 밤은 1부 감사예배, 2부 사역보고와 비전 나눔, 3부 식사와 교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와 연수, 사회운동을 감당해왔다며 이번 17주년을 맞아 이러한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와 성장 동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습니다.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지원이란 단어도 약자와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는 13번, 투자는 9번, 산업은 5번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 핵심 키워드로 약자 복지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의 성과를 강조하며 압도적 국방력을 갖게 됐다고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탁월한 사상 이론으로 혁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시다라는 제목 아래 일면 논설에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칭송했습니다. 신문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자기의 강대성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세계는 연이은 조선 충격으로 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 공식 집권 10주년인 올해 열병식 등으로 이를 자축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우상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충격에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위 가격은 조사 표본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가격입니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그래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달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신규 전셋값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이른바 먹통 사태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문어발 확장, 필요치 않은 투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쟁 지원이 부담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회 진보 모임 소속인 하원 의원 30명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
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 수십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로 무인기를 수출했다는 사실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24일 현지 매체에 실린 영상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모두에 무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나 드론도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논의를 할 의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 내정자가 25일 57대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총리실은 수넥 내정자가 25일 오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국왕이 총리 내정자를 만나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청한 뒤 취임을 승인합니다. 단독 후보로 보수당 대표 및 총리 내정자로 결정된 수넥 전 재무부 장관은 찰스 3세가 승인한 첫 총리가 됩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 변이의 면역 회피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벤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기자회견에서 300개 이상의 오미크론 변이가 보고됐다며 이들 변이가 더 심한 질환을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일부 특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들이 전염력을 높이고 면역 회피의 특징을 보이는 만큼 계속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XBB는 싱가포르와 함께 한국 등 26개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 아침도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그래도 낮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남은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여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과 제주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당대표 검찰 수사에 반발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하다는 게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협치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